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한자가 익혀지는 옛날 이야기,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전 단편 소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청상 과부가 되어 돌아온 딸 2부 열려문의 비밀입니다. 딸을 하급 무관과 한밤중에 떠나보내고 재상은 그 뒷수습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락이에요. 재상 임내 지하방 이 곡발 오녀 자결의. 재상이 그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임내 집안으로 들어와서 지하방 이르를 지자죠. 하방 아랫방에 이르러서는 곡 통곡을 하며 말하기를 오녀 자결의. 우리 딸이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결자는요, 결단하다 혹은 끊다, 헤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결하다, 스스로를 끊었다,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가인 경황이 개거에. 가인 집안 사람들이 경황, 놀랄 경자고요. 황자는 이제 당황하다는 의미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당황하면서 개거에, 모두 개자죠. 거자는 들거자고 애자는 슬플 애자인데 거애라고 해서요, 상례 치를 때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상제가 머리를 풀고서 슬피 울면서 자기네 집에 초상이 난 것을 사방에 알리는 것을 거애라고 한답니다. 재상 잉언왈. 재상이 인하여 그러고 나서는 말하기를 왈 오녀 평생 불욕견인 오가 습염. 딸이 죽었다고 반포를 다 했으니 딸을 초상을 치러야 되겠죠. 초상 치르기 전에 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오녀 우리 딸이 평생토록 불욕견인. 불욕, 이 욕자는 보면 하고자 할 욕자죠. 그러니까 불욕이니까 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무엇을? 견인. 볼견자인데 이 견자의 속에는요, 피동의 의미가 있어요.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자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도 여기서 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가 습염. 내가 마땅할 가짜예요. 몸하는 것이 마땅하다. 습염. 습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를 깨끗이 씻고 그 수의를 입히잖아요. 베옷을 입히는 것을 습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보면 안 되겠죠. 그것을 핑계 삼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누구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내가 직접 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 거지 남형, 불필 입견의. 수, 비록 숫자죠. 비록 거지 남형. 거자는요, 3인칭 대명사로 의 뜻이에요. 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딸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그 남자 형제도 재상으로 보면 아들이죠. 아들은 불필, 필요하지 않아. 무엇이? 입견, 들어와서 볼 필요 없는 것 같다. 절대 들여다보지 말아라. 비록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님 상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할 때 가족 친지들이 다 들어가서 염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도 우리 딸은 자기 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록 남자 형제라도 너 절대 들어와서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재상 임내 지하방이 곡발. 재상이 무변과 딸을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서 아랫방에 이르러서는 곡하며 말하기를 오녀 자결의. 우리 딸이 자결한 것 같다 하니 가인 경황이 개거에. 집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모두들 슬피 울며 머리를 풀고 초상이 났음을 알렸다. 재상 잉언왈. 재상이 이어서 말하기를 왈 오녀 평생 불욕견인 오가 습염. 우리 딸은 평생 남에게 몸을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내가 직접
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 거지남형 불필 입견의. 비록 그녀의 남자 형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들어와서 보아서는 안 된다. 다음 단락입니다. 잉 독자 염금이 과지. 잉 그러더니 독자 홀로 독자 스스로 자자죠. 혼자 재상 혼자서 염금 염자를 보시면 왼쪽이 뼈 알자고 오른쪽이 모을 염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팔도 똑바로 다리도 똑바로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으는 거예요. 금자는 이불 금자인데 시신을 옷을 잘 입히고 처음에는 소렴금으로 작은 이불로 싸고 그 다음에 대렴금 해가서 큰 이불로 덮었어요. 그래서 대렴금, 소렴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시체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렴금을 이불을 과지. 과자는 쌀 과자인데 자루의 의미가 있어요. 이불을 시신처럼 만든 거예요. 작 시체양이 복이금. 작 지을 작 만들 작이죠. 시체 죽을 시체 시자에 체는 몸체예요. 모양 양자. 죽은 몸 모양을 소렴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체같이 자루를 만들어서 또 복이금 겉에 큰 이불로 또 다시 덮었어요. 앞에는 이제 소렴 이불로 자루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겉에 대렴 이불로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속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불을 다 채워 넣은 거예요. 시 통우 기구가 입간 후. 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통 알릴 통이죠. 우 어디에다가 알리다. 기구가 구가는 시댁이에요. 그 시댁에 알렸다. 그리고 입관 후 관에다가 그 모양을 한 것을 넣은 후에 송장 우 구가 선산지 하의. 송 보낼 송자죠. 보내어서 장사 치르게 했다예요. 어디서 우 구가 선산지 하의 시댁의 선산의 아래 선산 밑에 장례 치르게 한 것의 같다. 정리해 볼게요. 잉 독자 렴금이 과지. 그러더니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불로 염하여 시체같이 싸고 작 시체양이 복이금 시체의 모양을 만들어서 대렴으로 덮었다. 시 통우기구가 입간 후 비로소 시댁에 알리고 관에 넣은 후에 송장 우구가 선산지 하의 그 시댁의 선산 밑에 보내어 장례를 치르게 한 것 같다예요. 다음 단락입니다. 과 기년 후 지날 과자죠. 기 몇 기자예요. 년 해년자죠. 몇 년이 지난 후에 기재상자모 이수의 안염 관북 기재상자모 그 기자죠. 그 재상의 자식 모 아무개 모자 그의 재상 아들 아무개가 이수의 요 이자는 써 이자고 숫자는 수놓을 숫자예요. 의자는 옷 의자죠. 수놓은 옷인데 이 수의라는 것은 옛날 암행어사급이에요. 수의의 자격으로 안염 안자는 누를 안자고 염자는 이제 청렴 결백할 염자인데 요 안자 속에는 살피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염자 속에도 살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연사 하면은 안찰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북지방에 안찰서로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다시 해보면요. 그 재상의 자식 아무개가 수의 어사로서 관북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행도 일처 입일인가 즉 주인 기영 행차가 도 이르렀어요. 어디에? 일처 한 곳에 어떤 마을에 이르게 돼서 입일인가 한 인가에 들어간 즉 주인 기영 주인이 일어날기 맞이할 영 일어나서 맞이하였다.
요 기자는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시작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의 여사가 당도를 했으니 손님 맞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유, 양, 아, 제방, 독서, 상모, 청수. 그런데 그 집에 유, 양, 아, 두 아이가 있어서는 제방, 독서, 방자고요. 독, 읽을 독자, 그리고 책 서자지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상모, 모양상자, 모양모자예요. 얼굴 생긴 모양새가 청수, 맑을 청자에다 뛰어날 숫자죠. 아주 맑고 뛰어난 것이, 준수한 것이 파류, 자가지, 안면, 심절, 괴지. 파, 자뭇, 사뭇 혹은 깨, 류, 비슷할 유자예요. 종류할 때 유자입니다. 같은 비슷한 것끼리 모은 것이죠. 종류. 비슷하다, 닮았다. 무엇을? 자가지, 안면. 자기 집안의 안면, 얼굴들. 자기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꽤 닮아서 심절, 괴지. 마음의 이 절자는 우리가 절도죄 있죠. 훔치는 거. 훔칠 절자입니다. 몰래, 슬그머니 이런 거요. 마음의 슬그머니 괴지, 괴이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상하네.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들과 하고 저렇게 얼굴이 닮았을까? 이런 거죠. 정리해 볼게요. 과기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기재상자모 이수의 안념 간복. 그 재상의 아들 아무개가 수의 어사로서 함경도의 암염사로 나아가게 되었다. 행도 일처, 입 일인가, 즉 주인 기영. 행차가 한 곳에 이르러 한 인가에 들어간 즉 주인이 손님 맞이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유, 양, 아, 제방, 독서, 상모, 청수. 두 아이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생긴 모양이 청수한 것이 파류, 자가지, 안면, 심절, 괴지. 깨, 사뭇 자기 집안의 얼굴과 닮아서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이상스럽게 여겼다. 다음 단락입니다. 일세 이만 우 비곤 잉 유숙의. 일세, 해의 세력이, 그러니까 뜨거운 해가 이미 이제 졌어요. 해가 이미 지니, 또 우자죠. 또 비곤, 비자는 이제 고달플 비자, 곤자도 피곤할 곤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또 피곤하여서 인하여 유숙의, 머무를 유자죠. 잘 숙자예요. 머물러서 자게 된 것 같다. 지야심, 이르를 지자죠. 밤야자, 기쁠 심자. 아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 할 때 요 기쁠 심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자네, 홀유, 일여자, 출래, 파수이읍. 자네, 자자, 몸으로부터. 안내자, 안에서부터. 집 안채로부터. 홀유, 갑자기 홀자,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일여자 출래, 한 여자가 출래, 나갈 출자, 올래자, 나와서는 파수이읍, 파, 잡을 파자입니다. 숫자, 손을 잡고 서읍, 입자는요, 왼쪽에 물수변자 있고 오른쪽에 서다는 의미의 립자예요. 요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이 이렇게 마치도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주르륵 두 줄로 흐르는 거 있죠? 요런 의미의 눈물 읍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없이 손을 잡으면서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경이 숙시 즉 기이사지 네. 경 놀랄 경자죠. 놀라서 숙 익을 숙자인데 부사로는 아주 깊이 아주 곰곰하게 라는 의미예요. 볼시자. 그래서 숙시하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놀래서 아니 이게 웬 여자가 갑자기 이 야심한 밤에 나와서는 자기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놀랐겠죠. 그래서 곰곰이 그 얼굴을 뚫어지게 보니 즉
즉기 이사지매. 요 앞에 있는 즉자는 요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서의 즉이고요. 뒤에 이 즉자는 바로, 그건 바로 너 할 때의 즉자예요. 바로 그 이사, 이미 죽은 누이였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일세 이만, 우 비곤, 잉 유숙의. 쨍쨍하던 해가 이미 졌고 또 피곤하여서 머물러 자게 된 것 같다. 지 야심, 자네, 홀유, 일여자 출래. 밤이 깊어지자 안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오더니 파수이읍 경이 숙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니 놀라서 곰곰이 보니 즉 기이사지 매. 즉 바로 이미 죽은 누이였다. 다음 단락입니다. 불승 소경 아이 문지. 불승, 승은 이길 승자죠. 승리하다요. 불승, 이기지 못하다. 무엇을? 소경, 이 소자가요, 말맞자에다가 오른쪽에 벼룩 조자입니다. 벼룩이 물리면 막 가렵겠죠. 벼룩이 말을 괴롭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자는 놀랄 경자죠. 여기도 말맞자고 여기도 말맞자예요. 이 말이 좀 예민한 짐승이라서 이 말자가 이런 글자에 들어가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이 문지. 이 아자는 의심하다. 의심하면서 물으니 즉 이위 인친교 이 거우차. 즉 이위 뭐뭐하게 되었다예요. 인친교, 인 뭐뭐로 인하여. 그리고 친은 이제 아버지 친입니다. 부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우차, 여기에서 살게 이위 되었고, 이생이자 차시기아의. 이 임이 있자고 날생 생산하다는 생자죠. 두 아이를 이미 낳았으니 차시기아의, 이것 차죠. 이 애들이 뭐뭇이다. 기아의, 그 아이들 이하여. 거죠. 요 자는 야 대신 겸손의 의미로 넣은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불승소경 아이 문지. 답답하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의심하면서 물으니 즉 이위 인친교 이 거우차.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에 와서 살게 되었고, 이생이자 차시기아의, 이미 두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다음 단락입니다. 수의 구금 반향무어. 수의 어사라고 했죠? 수의 어사는 구금, 입구자에다가 금은 입이 딱 붙을 금자예요. 이게 오른쪽이 금할 금자죠? 나무 목자가 두 개고 아래는 이 보일 시자인데, 요 보일 시자는 법단 시자입니다. 요즘은 사건이 나면은 옐로우 테이프를 딱 붙여서 출입금지를 말하지만, 옛날에는 양쪽에 나무 두 개를 말뚝을 받고 가운데다가 상 같은 거를 하나 펴놓은 게 금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표시요. 그래서 요 밑에 보일 시는 이제 상 그림을 말한 거고, 요 위에 나무 목자는 양옆에 말뚝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수의 어사가 입이 딱 붙은 듯. 말문이 막힌 거죠. 반향무어. 반반자고, 향자는 정오 향자예요. 정오. 그래서 반향이면은 반나절을 말하죠. 입이 딱 막혀서 반참이나 무어. 말이 없더니 략서 조회 이 대효 사거. 대략입니다. 대략 서술하다 말하다예요. 조회, 요 조자는 막힐 조자.
예, 그리고 회자는 이제 품을 회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막힐 조자 속에는 의심스럽다는 뜻이 있거든요. 회자는 생각 혹은 마음, 의심스러운 생각, 정말 내 누이일까?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다 대략 말하고서 예, 이제 서로 이제 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면서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서 대효사거죠. 기다릴 때 효 새벽 효자죠. 새벽을 기다리다. 예, 날 밝기를 기다려서 사거 인사할 사자예요. 인사하고 떠나갔다. 복명환가. 예, 복명 극기복례라는 말 있죠. 예,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푸는데 이 복자 속에는 실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자는 실천하는 거예요. 지방 가서 그 안엽사의 일을 다 이제 끝냈으니까 그 명에 대한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한 것을 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명하고서는 환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수의 구금 반향무어. 수의 여사가 그 누이에게서 그 지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입을 딱 붙인 채 반나절을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략서 조회이 대효사거 대략 의심스러운 생각을 다 풀고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떠났다. 복명환가 사명을 다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 다음 단락입니다. 야, 시기대인 재상이 좌. 야, 밤에 모실 시자죠. 예, 기대인 재상. 그 대인은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예, 아버지 재상을 모시고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종영 저성이 언왈. 마침 적자라고 그랬죠. 예, 마침. 종용은요 조용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 종자는 따를 종자죠.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시시비비가 없는 거죠. 그저 명령만 내리십시오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종자 속에는. 그리고 이 용자는요 용모 얼굴의 뜻도 있지만 용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받아들이다는 의미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종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자 속에도 조용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용하면은 조용하다. 적종용함 때마침 조용해지자. 저성 예, 고저 낮을 저자죠. 성 소리성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하기를 왈. 근본지행 유가 개하지 사의. 근본 이번의 행차에서 이번 걸음에서 유가 개아지사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만한 계상하고 의심스럽다고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번 행차에 가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정리해 볼게요. 야, 시기대인 재상이 좌. 밤에 그 수의 여사가 자기 아버지 재상을 모시고서 앉았는데 적종용 저성이 언왈. 마침 조용해지자 목소리를 낮추고서 말하기를 왈. 근본지행 유가 괴하지사의. 이번 행차에 개의하고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단락입니다. 재상 장목숙시 불언. 그 말을 듣자 재상은 장은요 베풀 장자인데요. 요 장자의 글자를 파자해 보면 왼쪽이 활궁자죠. 장은 긴 장자예요. 예, 그래서 이 눈 목자가 뒤에 붙었잖아요. 눈을 활같이 아주 길게 뽑는 거예요. 그럼 눈을 부릅뜬다는 거예요. 눈을 막 이렇게 무섭게 뜨면서 숙시 이글 숙자죠. 부사로는 깊이 아주 곰곰이 볼시자 뚫어지게 하는 거예요. 눈을 아주 부릅뜨고서 아주 뚫어지게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언 말하지 않았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 소리 말어. 눈으로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죠? 입 열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 이거죠. 장목숙시 눈을 부릅뜨면서 아들을 노려보는 거면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기자 불감 발설이 퇴.
그 아들이 감히 말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물러났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재상, 장목, 숙시, 불언. 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하지 않자 기자, 발설이 태. 그 아들은 감히 한마디도 발설하지 못하고서 물러났다. 이상으로 과부가 된 딸을 둔 재상이 딸을 몰래 제가시킨 후에 아들에게까지도 비밀로 붙여서 일체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려문 중에 어떤 것은 아마도 이런 비밀스러운 사연이 숨어 있겠지요. 내용 말기에 기재상지 성명 불기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재상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으로 봐서 이 글을 쓴 작자 또한 청상 가부가 된 딸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는 까닭에 그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정성 그리고 그의 심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덕택으로 그 제가 한 딸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문 야담 설화집인 청구야담 6권에 수록되어 있답니다. 그럼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